오늘 물건 입지는 두말하면은 입이 아픕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물건 자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일단은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요, 위에 가설 천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붕 차양을 해놓고 가운데 공간을 작업장으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물건은 그런 입지와 교통, 물류, 직주 근접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다 라고 생각이 들고, 대표님, 오늘은 어떤 물건 보러 오신 거예요?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공장 경매 물건을 지금 보러 왔습니다. 대표님,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임장 다니기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날씨가 완전 봄 날씨예요. 지금 이제 경매 물건 들어가는 입구인데, 와, 이제 3월 중순 지나면서 4월 되고 5월 되고 하잖아요. 바야흐로 임장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임장의 계절이 또 왔기 때문에 이 셔리 형의 전매 특허 현장 임장반이 곧 개강을 또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거 앞서서 다음 주 목요일 20일이랑 다다음 주 목요일이죠, 27일 두 번에 걸쳐서 무료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들으면 무조건 손해니까 무조건 들으십시오. 무조건 우리가 경매에 투자하고 특히 공장 경매, 공장 투자 여기에 도움이 될 내용들로 꽉꽉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강의에서 지금 3월달, 4월달에 준비하고 있는 현장 임장 수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까 무조건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경매 물건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보러 온 물건 입지는 좀 어떨까요? 오늘 물건 입지는 두말하면은 입이 아픕니다. 너무 좋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현장에 나온 이유도 입지가 일단 좋아서 나와봤어요. 물건 자체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만 입지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토지는 발이 없기 때문에 뭐 이동이 안 됩니다. 일단은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왜냐면 여기 주변에 바로 뒤에 보이시는 영동 고속도로랑 얼마 전에 개통했던 세종포천 고속도로, 거기 이제 올라탈 수 있는 용인 JC가 지금 요거거든요. 요렇게 지금 뻗어 있는 도로. 그래서 이거를 타고 영동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세종포천 고속도로로 올라타는 거기 때문에 동서로도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이제는 남북으로도 편하게 갈 수가 있어서 더 좋아졌죠, 입지 자체가. 또 세종포천에서 동용인 IC를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동용인 IC까지 연결이 만약에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붙어준다 하면은 요 물건에 대한 접근성이 또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 근처에 용인 국제물류단지 4.0이라고 해가지고 물류단지에 특화된 현장이 지금 토목공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뭐 양지 IC나 이런 데가 그런 거 많죠 여러분. 쿠팡 뭐 물류센터, 그 다음에 이런 아웃도어 업체들 물류센터, 이런 대형 물류 창고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인시 처인구에 공장이 모여있는 지역들 입지 자체가 수도권을 배경으로 다 영업도 하고 물류도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분들 출퇴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입지가 상당히 좋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수지나 죽전, 기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권, 여기에서도 거리가 멀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그 용인시청 들어가 있는 구시내 그 김양장역 있고 그 일대, 거기랑 여기랑 차 타고 뭐 한 10분 15분 그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도시에서도 좀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이렇게 대도시권에서 가까우면서 공장 부지나 공장 용지 아니면 지어져 있는 공장들 뭐 2,000평 3,000평짜리 이런 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물건은 그런 입지에 들어가 있으면서 토지 사이즈가 일단은 2,600평이니까 거기서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입구 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요 건물은 우리 경매 목적물이 아닙니다. 여기 딱 들어와가지고 이쪽 편이에요. 그거를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우리 경매 정보지에 이렇게 이제 주차장 라인 위로 요 태양광 패널도 들어가 있거든요. 요것도 우리 경매 목적물에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널 자체 면적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렇게 차양막식으로 해가지고 좀 활용을 많이 높여 놓으셨어요. 오늘 저희 보러 온 물건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권 기준으로 했을 때 85억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평당가로 따지면은 329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돼가지고 이게 6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평당 금액은 231만 원입니다. 야, 그러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이렇게 입지 좋은 토지를 깔고 있는 물건인데 평당 231만 원이다? 그러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정면에 보이시는
보시면은 요게 이제 공장의 메인동입니다. 지금 왼쪽 오른쪽 똑같이 생긴 건물 요렇게 들어가 있고 가운데 또 차양을 딱 해놔가지고 지붕을 덮어놨기 때문에 그 건물과 건물 가운데 공간도 작업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랑 우측에 건물이 220평이 각각 조금 넘는 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큰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두 동 가운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이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지붕만 씌워놓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 공간인 거죠. 그 공간도 200평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20평 가운데 200평 하면은 거의 600평 한 중반 될 거예요. 65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 공간이나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유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쪽 오른편 귀퉁이에 보이시는 게 사무동 건물이죠. 각 층당 이제 50평씩 해가지고 4개 층이니까 연면적은 대략적으로 한 2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일단 공부상으로는 1층, 2층, 3층은 이제 사무공간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고 맨 꼭대기 4층은 기숙사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에는 지금 대형 기계, 기구 같은 거 관련된 어떤 그런 물건들, 장비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야, 근데 아니 이거는 거의 이게 지금 약간 지게차 느낌인데 엄청나게 큰데요, 이거 지게차가? 야, 이런 정도의 사이즈는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 현장에 보시는 이런 장비들 자체가 톤수 자체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들기 위해서는 또 이런 지게차가 또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 위에 가설 천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지붕 차양을 해놓고 가운데 공간을 작업장으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각각의 구역이 대략적으로 조금 이렇게 분간이 되긴 하거든요. 좀 나눠가지고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징이 확실히 건물하고 건물 사이에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금 보면 호이스트가 하나 걸려있죠. 그래서 이 호이스트를 설치할 수 있는 이 브라켓 자체가 저렇게 건물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런 경우에는 건물을 지탱해주는 그 H빔 철골 쪽, 그 브라켓이 양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바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호이스트를 쓰고 계시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보니까 이 바닥도 이런 식으로 에폭시 도장을 해놓고 거의 뭐 완전한 작업장 형태로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와, 이 한번 보십시오. 이거 지게차의 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지게차 그리고 이런 큰 중량물을 취급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런 에폭시 도장이나 이런 게 이미 뭐 많이 까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건물 좌우에 지금 이게 220평 정도씩 되거든요, 이 연면적이. 그러니까 상당한 크기죠. 건물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행거도 높이도 지금 5m짜리예요 지금 가로는 한 5에서 한 6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맨날 보는 그 4곱하기4짜리 그런 조그만한 행거 도어가 아니라 확실히 공장의 규모에 맞게끔 도어 자체도 좀 큼지막한 거를 알 수가 있죠. 와, 근데 이거 호이스트 이거 저 고리 한번 보십시오. 고리 크기가 이만합니다 지금. 와, 맨날 뭐 2.8톤, 3톤, 5톤 이런 것만 보다가 와, 이렇게 굵은 거 보니까 엄청나요. 여기 이제 이쪽은 공장의 뒤편이에요. 가장 안쪽이죠. 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폐자재 그리고 뭐 부품들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해서 지금 건물의 뒤편도 이런 식으로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지가 2600평짜리이긴 한데 건물도 크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활용도 지금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4층짜리 연면적 200평 사무동도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까 그 작업장으로 쓰던 가운데 공간 있었죠. 여기가 마당에서 이 가운데 공간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어요. 에폭시 도장도 해놨고 지게차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살짝 슬로프 줘가지고 매끈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 구성해가지고 아주 그냥 공장을 되게 알뜰살뜰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공장 가장 뒤편에서 맨 안쪽 옆으로 이제 지나가는 공간인데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 그냥 필요한 거 다 쌓아놓고 막 해도 상당히 여유롭게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건물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주행빔까지 다 해서 호이스트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각의 건물이 뭐 220평이 조금 넘는 면적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물 2개 합쳐가지고 450평 정도 되고 있고 가운데 면적 200평 정도 하면 연면적 한 650평 정도는 지금 쓰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넓죠.
근데 여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제품 자체가 공사 현장이나 대형 현장에서 쓰는 그 발전기 있죠. 그 발전기를 뭐 만들거나 뭐 보수하거나 관련된 그런 현장 같아요, 공장 자체가.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공장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보신 것처럼 이런 컨디션이고, 건물 연식 자체가 10년이 이제 조금 넘은 건물입니다. 해서 지금 사용 승인일이 2012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된 물건이죠. 근데 확실히 좀 중량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환경상 공장의 그 외관이 한 12년, 13년 된 공장 치고는 조금 약간 노후화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우리도 그 친구들 보면 같은 뭐 초중고 동창인데, 나는 30대인데 내 친구는 뭐 한 40대처럼 보이고, 또 옆에 친구는 한 20대처럼 보이고, 막 이게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공장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업종이나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좀 노후화나 아니면 외관에서 느껴지는 컨디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장에 같이 평가할 때도 10년이 조금 넘었지만 상당히 준신축처럼 깨끗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한 5년, 6년밖에 안 썼는데 한 10년 이상 쓴 것 같은 그런 폭삭 늙어있는 그런 공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 평가할 때도 그런 외관에서 느껴지는 노후도를 금액에 좀 반영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실무에서도 칼같이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금액이 책정된다기보다는 그 외관이나 내관에서 느껴지는 그 현재의 공장 컨디션, 이런 거에 따라서도 금액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오늘 같은 경매 물건을 평가할 때는 조금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저희가 본 물건 마지막으로 장점과 단점들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첫 번째 장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지예요. 이 공장이 깔고 있는 토지의 위치, 입지 자체가 도시에서 가깝고 고속도로나 물류를 쓰기가 편하다. 일단은 이게 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물건은 그런 입지와 교통, 물류, 직주 근접,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입지 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사이즈입니다.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입지가 좋은 동네에서 2,000평, 3,000평 이렇게 몇천 평 단위로 되는 공장 허가가 나와 있는 용지들, 그다음에 기존의 공장들,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팽창을 할수록 계속해서 공장이 수용당하고 밀려나가면서 외곽으로 많이 이전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땅들은 2,600평이나 되는 면적을 이미 허가받은 공장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까 도시랑 가깝다고 했잖아요.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가 좋은데 면적을 일단 넓게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이긴 해요. 대신 좀 단점은 금액이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수요의 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대지 면적과 이 정도의 건물 면적,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업체의 숫자, 수요자의 크기가 일반적인 우리가 보는 소형 공장, 투자 대상으로 삼는 그런 것들과는 상당히 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좀 경기에 좀 민감하긴 해요. 뭐 실사용자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이런 대형 사이즈를 임대를 준다거나 나중에 매도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금액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 황금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건 좀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기는 하죠. 어차피 물건이라는 것도 사람처럼 다 열이면 열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거니까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좀 더 큰 그런 물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물건이 금액도 좀 상당히 좀 큰 축에 속하고, 실제로 이제 토지 면적이나 건물 면적도 크기는 커요. 근데 어쨌거나 공장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입지, 그리고 토지의 위치, 건물의 스펙, 마당의 활용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지금 2회차 기준으로 60억이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당 230만 원이면은 이 근처에서 230만 원짜리 평당가 공장 거의 없거든요. 진짜 간혹 가다가 조금 저렴한 거 보면은 건물이 20년, 30년 이상 돼가지고 건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들, 거의 뭐 땅만 갖고 있는 물건, 그런 물건들 아니면은 진짜 평당 뭐 200몇십만 원짜리 공장 찾기 힘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 차례 유찰이 돼가지고 60억에 230만 원 평당가면은 금액적으로 봐서는 메리트는 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장 가치평가 잘 해보셔가지고 이번 물건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